자, 이번에는 다이나믹 메모리 얼로케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메모리 얼로케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에서 메모리는 아주 중요한 리소스죠. 그래서 컴퓨터의 메모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메모리를 할당해야 합니다. 할당이라는 거는요, 전체 메모리 영역 중에서 특정한 영역을 예약해서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그 메모리 영역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일단 내가 메모리를 얼로케이트 하면은 다른 프로그램이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운영체제가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했다가 읽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 메모리를 얼로케이트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식은 스태틱 얼로케이션이고요. 두 번째 방식은 다이나믹 얼로케이션입니다. 이 중에서 스태틱 얼로케이션은 사실 변수 선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변수를 많이 선언을 해왔죠. 그 타입 이름하고 변수의 이름을 쓰면은 변수 선언이 되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변수는 이름이 붙은 메모리 공간입니다. 따라서 메모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수를 선언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다이나믹 얼로케이션이라는 개념은 이번 챕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모리 얼로케이션 설명을 드리기 전에 컴퓨터 안에서 메모리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메모리는 그냥 일렬로 쭉 연결된 아주 긴 어레이와 같은 형태의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념적으로 우리가 볼 때 메모리를 여러 종류의 그 세그먼트로 나눠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구분은 프로그램을 위한 메모리 영역과 데이터를 위한 메모리 영역이 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도 일단 실행되기 위해서는 메인 메모리 상에 올라가야 하는 거죠. 그 메모리, 즉 프로그램 코드를 저장하고 있는 그 메모리를 프로그램 메모리라고 부르고요. 또 데이터 메모리 하고는 구분되어서 다룹니다. 데이터 메모리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입니다. 그 데이터 메모리에는 특히 variable과 오늘 공부할 다이나믹 메모리들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메모리를 또 세 개의 블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글로벌 메모리입니다. 두 번째는 스택 메모리입니다. 자, 글로벌 메모리는 글로벌 베리어블을 저장하기 위한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함수 밖에다 함수 안에 포함되지 않도록 변수를 선언하면은 그 변수는 글로벌 메모리에 할당이 되는 것입니다. 또 스택은 로컬 베리어블을 위한 메모리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함수 안에 변수를 선언하면 그 변수는 이 스택 속에서 할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글로벌 메모리는 이와 같이 이제 글로벌 영역 속에서 이 안에서 잡히게 되는 것이고요. 로컬 메모리, 로컬 베리어블은 이 스택 영역 안에서 메모리가 예약되는,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왜 글로벌 베리어블의 영역과 로컬 베리어블의 영역을 나누는가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글로벌 베리어블과 로컬 베리어블은 사용할 수 있는 범위, 그 범위를 스코프라고 부릅니다. 스코프하고 지속되는 시간, 즉 라이프 타임이죠. 그 시간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글로벌 베리어블은 어떤 함수든 간에 다 액세스할 수 있는 변수고요. 그리고 글로벌 베리어블은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만들어져서 프로그램이 종료할 때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스택 베리어블, 로컬 베리어블 같은 경우는 그 선언된 위치로부터 그 선언된 블럭이나 함수의 끝까지가 사용할 수 있는 영역, 즉 스코프가 됩니다. 그 영역을 벗어나면 그 로컬 베리어블은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라이프타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함수나 블럭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 함수나 블럭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가 그 변수의 라이프타임이 됩니다. 따라서 그 시간 내에는 액세스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벗어나면은 그 변수는 사용 불가능한, 그러니까 없어진 변수가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글로벌 베리어블과 로컬 베리어블은
그 라이프타임과 스코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다른 이질적인 그 변수들을 같은 메모리 공간에서 할당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분리해서 어, 그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그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글로벌 베리어블, 로컬 베리어블을 위한 메모리 공간을 별도로 다루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힙은 무엇일까요? 자, 힙은 제3의 메모리, 데이터 메모리 영역입니다. 근데 이 힙이 바로 다이나믹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위해서 할당되어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힙은 어떤 의미에서 현실 세계 은행하고 비슷합니다. 자, 은행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누가 대출 요청을 하면 빌려주는 역할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 힙에는 상당히 큰 메모리 그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가 누가 나 메모리를 좀 필요하니까 메모리를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 힙 영역에서 메모리를 빌려주었다가 나중에 사용이 다 끝난 다음에는 다시 반납받는 그러한 메모리 공간이라는 것이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데이터 메모리에는 그 글로벌 베리어블을 위한 글로벌 메모리 영역, 로컬 베리어블을 위한 스택 영역, 그리고 다이나믹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위한 힙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스태틱 메모리 얼로케이션, 그 변수 선언에 의한 메모리 할당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메모리 할당이라는 것은 그 영역을 독점적인 유저가 독점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른 프로세스나 다른 유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떤 영역을 예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변수를 선언하면 예를 들어 일반 변수일 수도 있고요. 어레이일 수도 있고 포인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를 선언하면 그 순간에 그 메모리 영역을 할당하게 됩니다. 즉 예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변수들은 일단 로컬 베리어블이라면 스택에서 할당되고요. 글로벌 베리어블이라면 글로벌 에어리 영역에서 할당을 받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와 같은 스태틱 메모리는 몇 가지 제한 요건이 있습니다. 자, 첫째, 로컬 베리어블의 경우는 스코프하고 라이프타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 베리어블은 어떤 순간만 존재하는 변수들이고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영역도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통 그 로컬 베리어블이 그 스택에서 할당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택의 사이즈는 보통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로컬 베리어블을 아주 많이 할당을 하면은 스택이 넘쳐가지고 이제 그 실제 할당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는 예를 들어서 로컬 베리어블에 아주 큰 어레이를 할당을 한다거나 이렇게 선언을 하면은 스택 사이즈가 넘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 데스크탑 컴퓨터에서는 메인 메모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좀 적지만 특히 인베디드 환경 같은 곳에서는 이와 같이 그 스택 사이즈를 넘어서는 로컬 베리어블은 아주 위험한 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글로벌 베리어블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컴파일 타임에 미리 결정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레이를 할당한다면 그 어레이의 크기는 소스 코드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데이터가 몇 개 들어올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서 다이나믹하게 크기를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로컬 베리어블도 크기 조정을 못했는데요. 요즘에는 사실은 로컬 베리어블은 할 수 있고 글로벌 베리어블은 크기가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일단 다이나믹 얼로케이션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메모리 할당을 하는 프로그램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예를 보시면요. 이 프로그램은 사용자로부터 숫자들을 입력받아서 이 어레이에 저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먼저 어레이 크기를 한 100 정도로 잡았고요. 여기 n이라는 변수를 입력받는데 이 n은 입력받을 숫자가 몇 개인지를 나타내는 즉 그 데이터의 랭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저가 뭐 10개다 10을 딱 쓰면 10개의 데이터를 입력받는 거고요. 얘가 뭐 30이다. 그럼 30개의 숫자를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면 여러 개의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코드의 문제점은요.
자, 만약 이 n의 숫자가, 즉 유저가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하는데 그 개수가 10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보다 작으면 불필요하게 너무 큰 그 메모리를 예약했으니까 낭비가 되는 거고요. 또 100보다 크면은 사실은 공간은 100개인데 뭐 101번째부터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죽을 수 있죠. 그래서 아주 불안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데이터가 사실은 데이터의 개수하고 요 어레이의 크기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이슈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이나믹 메모리 얼로케이션은 그 내가 필요한 만큼의 데이터를 마치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힙으로부터 요청을 해서 힙에 요청을 해서 힙으로부터 할당을 받아서 사용하고 다 사용하면은 그 메모리 공간을 반납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컴퓨터한테 데이터를 뭐 30개를 저장할 공간을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데이터 30개를 넣으려면은 몇 바이트가 필요할지 먼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30개고 인테저 타입이라면 곱하기 4를 해서 120바이트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 120바이트를 컴퓨터한테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는 그 120바이트가 저장될 수 있는 공간을 할당을 해주는데요. 할당하는 위치는 힙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힙의 일부를 우리한테 떼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메모리 블럭을 우리한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영역에 우리가 자유롭게 데이터를 세이브도 하고 또 리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에 무언가를 값을 넣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 이 영역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이 시작 주소를 알면 되겠죠. 이 시작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한테 우리가 그 메모리 공간을 요청할 때는 하나를 넘겨주고 하나를 받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넘겨줘야 되는 것은 그 데이터의 크기입니다. 메모리 블록의 크기죠. 몇 바이트를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니까 그 메모리 블록의 크기를 넘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그 메모리를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는요, 그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메모리 공간의 어드레스 값, 그 주소 값을 우리에게 리턴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메모리 공간을 쓰기 위해서는요, 컴퓨터가 제공해준 그 주소를 저장해 놓을 뭔가 변수가 필요하겠죠. 이래서 다이나믹 메모리 어로케이션에 위해서는 반드시 포인터가 사용됩니다. 그 포인터는 컴퓨터가 메모리를 이렇게 예약을 해주고 여기부터 사용하세요 라고 말할 때 그 어드레스를 받아서 저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코드가 이런 식으로 작성됩니다. 자, 첫째는 포인터 변수를 하나 선언해야 하는데요. 이 포인터 변수의 역할은 자, 내가 이따가 이 메모리를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럼 컴퓨터는 메모리를 주겠죠. 메모리를 준다는 말은 어떤 블록을 나한테 쓸 수 있는 독점적인 그 영역으로 예약을 한 후에 그 시작 주소를 우리한테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그 시작 주소를 받아서 저장하기 위한 그 포인터 변수가 이 변수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그 포인터 변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한테 메모리를 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메모리 주세요 란 말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malog이라는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메모리를 요청합니다. malog이라는 함수는 내가 메모리 영역이 필요할 때 나한테 메모리 주세요 라고 말하는 함수가 malog입니다. malog을 호출할 때는 이 파라미터로 내가 원하는 메모리 블럭의 크기를 보냅니다. 아까 같은 경우 예를 들어 30개의 인테저를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30 곱하기 size of integer 그래서 120 바이트가 되죠. 여기에 120을 써서 이 함수를 호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이렇게 공간을 잡고 이 malloc 함수의 return value로서 그 return value가 바로 메모리 블럭의 어드레스가 되는 것이죠. 그 메모리 블럭의 어드레스 리턴 받으면 그걸 이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아까 요 앞에서 할당했던 그 포인터 변수에 저장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x는 포인터 변수입니다. 근데 x는 자,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x라는 포인터 자체는
로컬 베리어블일까요? 아니면은 힙에서 할당을 되었을까요? x라는 포인터 자체입니다. 네, x 변수 자체는 이와 같이 로컬 베리어블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정확하게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x는 포인터 변수고요. 포인터 변수 자체는 스택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스택 속에 이와 같이 포인터 변수가 하나 있고요. 이 포인터 변수는 x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aloc을 호출하면 내가 원하는 120바이트, 그 120바이트가 힙에서 만들어지고요. 그 어드레스가 우리한테 주어지는데 그 어드레스를 이 x 속에다 넣었으니까 x의 밸류는 힙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어드레스가 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됩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이 메모리에다가 뭐 값을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을 다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여기에 우리한테 할당받았던 이 영역을 반납해야 합니다. 자, 내가 할당받았는데 반납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전체 힘 영역이 조금씩 소비가 되어서 소비는 하지만 이제 다시 돌아오지는 않기 때문에 주기만 하고 받지는 못해서 컴퓨터가 이 힙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언젠가는 더 이상은 할당을 못하게 되고 그랬을 때 프로그램이 또 죽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이나믹 메모리 어로케이션은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메모리를 할당받고 사용하고 마지막에 반드시 내가 더 이상은 쓰지 않는다 라고 해제를 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사용하는 것이죠. 자, 제가 얘를 은행하고 그 메모리 어로케이션에 사용되는 힙하고를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에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위해서는 뭐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그 신청서에는 반드시 돈의 액수가 적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메모리 어로케이션을 할 때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는 방법은 malloc 함수를 호출합니다. 근데 이때에는 마치 우리가 돈을 빌릴 때 돈의 얼마를 원하는지를 말하듯이 메모리 어로케이션을 할 때는 사이즈를 지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몇 바이트를 필요로 하는지 그 사이즈를 지정해 줘야 하는 거죠. 자, 돈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할당을 하면은 뭐 어카운트 넘버 같은 거를 우리가 받게 되고요. 어카운트 넘버에 연결해서 뭐 캐시카드나 또는 데비카드 같은 거를 이용해서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malloc 함수는요. 어드레스를 리턴하고 그 어드레스는 포인터에 저장을 합니다. 그 포인터 속에 있는 어드레스를 통해서 그 메모리의 값을 읽거나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읽거나 쓰냐면, 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에스터리스크 별표, 디레퍼런스 오퍼레이터를 이용을 하거나 또는 이 블라켓 오퍼레이터, 어레이 인덱스 오퍼레이터입니다. 어레이 인덱스 오퍼레이터 이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드레스는 포인터에 있으니까 그 포인터의 값을 넣어라. 이때는요, 에스터리스크 그리고 포인터를 쓰면 그 값을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개, 예를 들어 30개의 인테저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를 할당 받았다면 이 인덱스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그 30개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중 몇 번째 위치에다가 값을 넣어라 또는 읽어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인터가 있으면 디레퍼런스 오퍼레이터나 어레이 인덱스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자, 이렇게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를 다 수행을 합니다. 끝나고 나면 대출 같은 경우 반납을 해야 되죠. 반납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반납할 때는 일단 반납 신청서를 써야 하고요. 그리고 돈이 들어있던 또는 빌렸던 어카운트 넘버와 돈을 이제 반납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된 거를 이제 릴리즈 할 때는 반납할 때는 free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메모리 free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 메모리 free 하는 함수의 파라미터로는 아까 여기에서 리턴 받았던 주소값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인터 변수가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코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바로 그 코드입니다. 한 가지가 좀 바뀌었죠. 자, 여기에 이렇게 어레이 100개짜리 어레이를 하나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 코드처럼 이렇게 그 n이라는 숫자를 입력받아서 데이터를 그 n만큼 그 인테저를 입력받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이와 같은 스테이트먼트를 하나 넣었습니다. 자, 여기에 그 데이터는 포인터고요. 이 포인터의 어레이, 네, 어레이는 스타팅 엘리먼트의 어드레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어사인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레이 i가 어레이 인덱스 i를 그냥 어레이 i라고 써도 되지만 이와 같이 그 데이터 i라고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포인터하고 이 어레이하고는 같은 값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레이가 이 데이터에 복사됐으니까 어레이 인덱스를 쓰나 이와 같이 데이터 인덱스를 쓰나 사실 완전히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 이 데이터는 하나의 포인터고 이 어레이라는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다이나믹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사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데이터 자체는 그냥 포인터입니다. 이 널은 그냥 포인터를 0으로 초기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앞부분하고 비슷합니다. 스캔F로 사이즈를 입력받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이와 같이 어레이의 값을 그냥 데이터에 넣었는데요. 그 어드레스죠. 어드레스를 데이터에 넣었는데 여기에는 그 데이터가 가리킬 지금 메모리 공간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하겠다는 것이죠. 다이나믹 얼로케이션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malloc 이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의 크기를 줘야 되는데요. 그 메모리 블록의 크기를 줘야 되는데 그 메모리 블록의 크기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첫째, 자, 내가 데이터를 몇 개 저장할 것인가 알아야죠. 이 예제에서는 n의 숫자가 데이터가 저장될 엘리먼트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데이터의 개수를 바이트 수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size of integer를 곱해줍니다. 대부분의 컴퓨터에서 size of integer는 4가 됩니다. 4가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 n이 뭐 30이라면 30 곱하기 4 해서 이 안에 있는 숫자가 120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maloc은 120바이트를 할당하라. 그만큼의 영역을 예약하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maloc이 리턴해주는 그 값은 그 어드레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어드레스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void type 어드레스입니다. void type. 왜냐하면 그 메모리 공간에 뭐가 그 들어갈지는 그러니까 어떤 타입이 들어갈지는 사실은 maloc은 관심이 없다는 거죠. 마치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면 그 돈을 뭐 자동차 살 때 쓰건 집을 살 때 쓰건 은행에서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듯이 maloc도 메모리가 120바이트다. 그건 중요하지만 그 메모리에 인테저를 넣을지 캐릭터를 넣을지 이건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maloc의 리턴 타입은 void pointer 타입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앞에서 우리는 이 데이터에다 인테저를 저장하겠다라는 의미로 인테저 포인터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void 포인터인 어드레스를 인테저 포인터의 값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 타입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캐스트 오퍼레이터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120바이트의 어드레스가 인테저 포인터가 되어서 데이터 속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 데이터 속의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성공적으로 되면은요, 그때부터는 아까 이 상황하고 사실은 거의 비슷해집니다. 이 상황은 메모리 블럭이 어레이가 되고요. 어레이의 어드레스가 데이터에 들어왔고, 사용할 때는 데이터에다 인덱스 오퍼레이터를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서는요, 이 데이터 속에 힙에 할당된 120바이트짜리 메모리 블럭이 만들어지고요. 그 메모리 블럭의 어드레스가 데이터 속에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는 데이터하고 인덱스 그런 익스프레션을 쓰면은 그 데이터의 i번째 엘리먼트를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어레이의 이름을 어사인한 거랑 마찬가지로 똑같은 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 다른 점은 내가 메모리를 다 사용한 이후에는 해지, 그 릴리즈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릴리즈라고도 하기도 하고 디얼로케이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주는 함수는 free라는 함수입니다. 자, free 해놓고 데이터 이렇게 쓰시면 아까 데이터는 여기에서 maloc의 return value를 받았었죠. 그 포인터를 파라미터로 이렇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이나믹 메모리를 사용하는 방법 사실 3단계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M 얼록으로 다이나믹 메모리를 할당한다. 두 번째, 다이나믹 메모리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세 번째, 그 할당된 다이나믹 메모리 블락을 해제한다. 이때는 프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단계를 거치면 다이나믹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아주 여러 가지 이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가시면은요, 세 가지를 공식처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는, 포인터를 선언하고 포인터에 M 얼록으로 할당을 한다. 이 부분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M 얼록에 들어가는 메모리 블럭의 크기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엘리먼트 수 곱하기 각 엘리먼트의 크기가 되고요. 엘리먼트의 크기를 알아내는 방법은 size of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 사용할 때에는 이와 같이 그 블락킷 오퍼레이터 또는 디레퍼런스 오퍼레이터를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다 사용이 끝난 후에는 이렇게 프리를 통해서 더 이상 내가 그 공간을 안 쓸 테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하세요 라고 그 메모리 예약한 걸 해제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 3단계를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현실적으로는요, 많은 분들이 할당을 하고 사용을 한 다음에 해제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버그죠. 잊어버리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먼저 할당을 하시면은요, 할당된 그 메모리 블락을 해제하는 코드를 먼저 일단 쓰십시오. 그리고 나서 가운데에 이 코드, 메모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코드를 그 안에다 집어 넣으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넣으시면은, 보통 이렇게 할당만 하고 해지를 안 하는 그런 버그를 예방하실 수가 있고요. 훨씬 안전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M얼록을 호출하면 그 다음에 프리를 먼저 하시고 그 사이에 코드를 채워 넣으셔서 프로그램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두 가지 펑션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M얼록 함수하고 free라는 함수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함수의 정확한 프로토타입을 설명을 드리면요. M얼록은 사이즈를 인풋으로 받습니다. 그 파라미터로 받는 거죠. 그 파라미터의 타입은 size underbar t라는 타입인데요. 이 size underbar t는요. stdio.h 속에 unsigned integer 타입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렇게 size underbar t를 쓰시면은 unsigned integer를 쓰시는 거하고 완전히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M얼록이 메모리 블락을 할당을 하고요. 할당은 예약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어드레스를 리턴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드레스는 void pointer 타입이 되는 겁니다. 이 void pointer 타입은 실제 여러분이 포인터에 넣을 때는 그 적절한 타입의 포인터로 인테저 포인터 또는 플로트 포인터 또는 캐릭터 포인터 이런 형태로 캐스팅 타입 컨버전을 해주시고 어사인을 해주셔야 정확한 코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특정한 사이즈의 메모리 블럭을 달라고 컴퓨터한테 요청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메모리 얼로케이션의 책임은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한테 메모리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운영체제가 메모리를 언제나 줄 수 있을까요? 무조건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보다 더 큰 메모리,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보다 훨씬 큰 메모리를 달라고 하면 주기가 어렵겠죠. 또는 메모리가 있는데 남들이 다 써버려서 그 공간이 없다. 이런 경우는 나한테 메모리를 줄 수가 없겠죠. 이렇게 메모리 어로케이션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메모리 얼로케이션에 실패를 하게 되면요. M 얼록의 리턴 밸류가 null 포인터 값이 됩니다. 0의 값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0의 값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메모리 할당을 내가 못했다는 뜻이니까 그 공간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아무리 뭐 값을 쓰려고 하거나 읽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잘못된 영역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값을 읽거나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메모리 할당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 리턴 밸류가 널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 체크는 아주 중요합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프리 펑션을 설명드리면요. 프리 펑션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return 타입은 void 포인터가 되고요. 이 malloc-에서 받은 그 값을 그대로 여기 넣어주면 됩니다. 이 값 안에는요, 그 캐릭터 포인터, 인티저 포인터 아무거나 들어와도 됩니다. 왜냐? void 포인터는 모든 타입의 포인터를 받아들일 수 있는 타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코드에도 free를 하실 때 인티저 포인터를 그냥 넣었죠. 그 이유는 void 포인터로 집어넣을 때에는 인티저 포인터를 여기다 넣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malloc-을 아무 타입 포인터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void 포인터를 예를 들어 인티저 포인터에 넣을 때에는 반드시 타입 컨버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는요, 이 포인터에 인티저 하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넣어주고 사용하는 예입니다. 자, 이건 포인터고요. 이 부분이 메모리 어로케이션 하는 파트입니다. 자, 인티저 하나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이즈 오브 인티저만큼 그 바이트 수만큼을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죠. malloc-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성공적인 경우에는 그 어드레스를 리턴하겠죠. void 타입 어드레스를 리턴하니까 인티저 포인터로 바꾸고 그 값을 p에 집어넣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렇게 별 p를 하면은 그 별 p가 그 메모리 블락, 아까 다이나믹 얼로케이션 한 메모리 블락을 가리키게 되고요. 그 값에 10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터리스크 p를 이와 같이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읽는 오퍼레이션이죠. 그리고 다 사용한 이후에는 이와 같이 그 free 펑션으로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 이렇게 간단한 경우는 그냥 로컬 베리어블을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할당을 할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간단한 로컬 베리어블을 쓰는 게 이렇게 하나의 그 메모리 엘리먼트를 할당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로컬 베리어블이 가끔 그 라이프 타임이나 스코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지 않다면 이런 원리는 이해하시되 하나의 그냥 변수를 사용하실 때에는 그냥 이렇게 그 포인터로 얼로케이트 하실 필요가 없고 그냥 로컬 베리어블을 쓰는 게 훨씬 더 권장할 만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두 번째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요, 어레이를 할당하는 예제입니다. 이 어레이를 할당을 하여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어레이의 길이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때입니다. 유저가 입력해 주거나 어떤 파일의 길이를 특정한다거나 이래서 그 어레이의 길이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그 어레이의 길이가 그 실제 사용하는 중간에 알 수 있을 때 그때는 다이나믹 얼로케이션을 보통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자, n을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n이 이제 엘리먼트의 개수라면요. 다음과 같이 크기를 계산합니다. 엘리먼트 개수 곱하기 size of element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malloc-으로 이렇게 컨버전 한번 해주시고 타입 컨버전 해주시고 그 값을 그 a라는 포인터에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a는 어레이가 아닌 포인터입니다. 그리고 나서 a를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면서 사용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 free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요, a에다가 이렇게 다이나믹 얼로케이션을 하면 마치 어레이를 선언한 거하고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 조심해야 되는 점은 이렇게 할당된 메모리는 언젠가 반드시 프리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이 앞에서 설명드린 두 개의 allocation 함수 malloc-하고 free는 malloc.h라는 헤더 파일 속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나믹 메모리 allocation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malloc.h를 include 해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다이나믹 그 메모리는 그 사용 이후에 반드시 릴리즈 되어야 하고요. 이렇게 릴리즈 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버그가 나옵니다.
메모리를 그 할당만 하고 해제하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이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당장 크래시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한 번 언록하고 두 번 언록하고 이렇게 계속 루프 속에서 반복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디버깅을 하는 입장에서는요,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을 때 처음에 일찍 크래시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한참 후에 크래시하는 게 좋을까요? 네, 버그를 찾기 위해서는 비슷한 증상을 다시 재현을 해야 하는데 바로 죽지를 않고, 예를 들어 1시간 후에 죽는다 또는 3일 후에 죽는다, 심한 경우는 한 달 후에 죽는다, 이렇게 되면은 디버깅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메모리 어로케이션을 하실 때 반드시 메모리 디얼로케이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지 그렇게 어려운 버그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이나믹 메모리 어로케이션을 시작하시면은요, 사실 여러분은 포인터를 이용해서 컴퓨터의 메모리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그런 코드를 작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컴퓨터의 아주 디테일까지 직접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기능입니다. 다른 언어, 예를 들어서 자바라든가 파이썬 같은 언어는 이러한 그 구체적인 디테일 액세스를 할 수 없습니다. C 언어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요. 그 대신에 사실 포인터 연산, 어드레스의 직접적인 연산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프로그램이 죽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가지 그러한 에러를, 버그를 예방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몇 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와 같이 어떤 그 인테저 타입의 변수는 인테저 포인터에 그 저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어드레스는 인테저 포인터에 저장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인테저 변수가 있고 인테저 변수의 어드레스를 인테저 포인터에 어사인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그 인테저 포인터의 어드레스가 있는 이 포인터의 밸류를요, 이 속에는 %i가 들어가 있죠. 이 변수를 pf라는 플로팅 포인트 포인터에다 집어넣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안 되는 거고요. 강제적으로 이렇게 타입 컨버전을 통해서 어사인 할 수는 있는데, 이 상태는 이 앞부분은 플로트 포인터고 뒷부분은 인테저의 밸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문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절대로 내가 명확하게 알지 않는 한은 웬만하면 이러한 패턴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자, 이 포인터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포인터를 선언하고 다이나믹 얼로케이션을 해서 그 위치에다가 그 값을 넣거나 쓰는 그러한 오퍼레이션 전형적으로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pi에다가 다이나믹 얼로케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왜 잊어버리냐면 실수죠. 버그입니다. 잊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pi가 이렇게 이제 초기화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면요. 물론 그 초기화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데나 아무 숫자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별 pi를 쓰시면 그 pi라는 위치로 가서 하여간 값을 넣거나 쓰려고 시도를 하겠죠. 이 상황에 프로그램이 보통 죽습니다. 크래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이 PI 값에는 어떤 그 에멀록으로 어사인을 하거나 아니면 이 그림처럼 이 위에 있는 코드처럼 다른 변수의 어드레스를 넣어주는 거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포인터 변수를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요, 어사인 되지 예측할 수 없는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PI의 값을 우리가 보더라도 이게 맞는 주소인지 아니면 쓰레기 값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디버깅을 할 때는 이 PI가 제대로 어사인 된 상태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상태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 포인터의 값이 어사인 안 된 상태에서는 null 값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equal null이라고 꼭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 null을 집어넣었을 때는 별 P를 이렇게 호출하면 죽느냐 죽지 않느냐, 네,
그때도 죽습니다.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요. 하나는 일정하게 죽는다는 것이죠. 그 널을 집어넣으면 이 pi의 값이 분명히 확실하게 0의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연산을 했을 때 확실하게 그 크래쉬가 돼서 그 버그를 찾기 쉽게 만들어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중간값을 출력할 때 중간에 그 디버깅을 위해서 printf로 pi 값을 출력할 때 널이 나오면 그 널이 출력됐으니까 malloc 호출이 안 됐구나 라고 쉽게 알 수 있는데 가베지 값이 들어가면은 그렇게 알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로 이 pi에다가는 반드시 널의 값으로 초기화를 하시고 그렇게 그 널이면은 할당이 안 된 것이다. 이런 표식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그걸 이용해서 디버깅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또 사람들이 많이 하는 패턴은요. 프리된 메모리를 다시 프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malloc 할당을 했습니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리로 그 메모리 블락을 해제했습니다. 근데 내가 프리한 거를 잊어버리고 저 뒤에다가 다시 프리 코드를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원래는 pi가 메모리 블락을 가리키고 있었죠. 네,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그 동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프리를 하는 순간에 이 공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영역은 이제 남들한테 주고 이제 내 그 밸리드한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pi가 잘못된 곳을 가리키게 되고요. 잘못된 곳을 가리킬 때 free를 호출하면 그 순간에 프로그램이 보통 죽습니다. 자, 그럼 이런 버그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free한 이후에는 다시 pi 값을 null 포인터로 다시 넣어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free 이후에는 반드시 pi는 null, 그 코드가 들어가야지 되는 것이고요. free 해놓고 pi를 호출했는데 pi가 null 값이면은 그때는 사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 pi가 엉뚱한 값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때는 pi에서 죽지만 free pi에서 죽지만 pi에 정확하게 null이 들어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free하고 null을 호출했을 때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시어너의 그 스펙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메모리 릭인데요. 사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 메모리를 할당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패턴을 한번 보시죠. pi 포인터를 선언을 하고요. 이 포인터에 메모리 어로케이션을 하는데 여기에 fung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어로케이션을 했습니다. 함수는 잘 보시면 이와 같이 길이를 받아서 그 길이만큼의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 그 메모리의 어드레스를 여기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그 pi에다가 값을 넣거나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 free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해제해줘야 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 free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보여드린 이 패턴은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보여주는 카운터 이그젬플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 위치에서 malloc 할당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이 메모리 릭을 찾을 때 함수를 보면서 야, 이거는 malloc 있네. 그런데 free가 없구나 라고 금방 알아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함수는요, 여기에 malloc 있습니다. 근데 free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위치가 free가 들어가야 하는 위치입니다. 그러면 이 함수를 딱 보고서 얘가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free가 들어가야 되는데 누락됐다는 것을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 함수는 어떨까요? 네, 이 함수는 maloc을 호출하는데 free가 없습니다. 그러면 maloc과 그에 대응되는 free가 같은 함수에 없기 때문에 이 함수에 대한 그 free가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호출하는 함수하고 그 호출 당하는 함수의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면 이 경우에 메모리 릭을 찾아내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메모리 릭 버그를 쉽게 찾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함수에서 maloc과 free를 같이 호출하도록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런 함수 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함수를 사용하지 마시고 maloc을 쓰시고 그 함수를 나가기 전에 이 안에 free를 반드시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내가 어떤 함수에서
할당하고 그 메모리를 위의 함수한테 건네주고 이렇게 하면은요. 물론 C 언어 문법에는 그 합당한 코드가 되지만 버그가 발생했을 때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당한 메모리를 위쪽으로 전달해주는 코드를 가능하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동일한 함수에서 할당과 해제를 같이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네, 레코멘데이션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모든 포인터는 선언할 때 초기화 하십시오.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어떤 함수에서 한다면 그 얼로케이션 된 메모리는 그 함수를 떠나기 전에 반드시 디얼로케이트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몇 가지 예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레코멘데이션. 어떤 포인터를 디얼로케이트 하면은 그 이후에 이와 같이 널 포인터로 다시 집어넣어서 이 포인터는 이미 디얼로케이트 됐다라는 걸 표시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법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레코멘데이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이나믹 메모리 얼로케이션 이후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m 얼록하고 여기에 사이즈를 넘겨줍니다. 그리고 리턴 밸류가 어드레스죠. 그 어드레스를 포인터에 저장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무조건 이와 같이 p가 널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 p 값이 널이면은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메시지를 이와 같이 출력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출력해 주실 때는 그 현재 그 함수 이름이라든가 아니면 파일의 이름 또는 현재 라인 숫자 같은 것들을 같이 출력해 주시면 나중에 버그를 찾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메모리 얼로케이션 버그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자주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몇 달에 한 번씩 생긴다 할까요? 뭐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몇 달에 한 번 프로그램이 죽는다면은 그 버그를 찾는 건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만약 몇 달에 한 번 버그가 죽으면서 이와 같이 printf에 의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출력하고 죽는다면 그 버그가 어디에 있는지는 상당히 쉽게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하고 나서 메모리 얼로케이션은 보통 성공한다 이렇게 가정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메모리 얼로케이션은 뭐 몇 달에 한 번이라도 실패할 수 있다 이런 가정하에 이 메시지를 반드시 심어 놓으셔야지 나중에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